이번 시간에는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밀도차를 이용한 고체 혼합물의 분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면,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이며 두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 분리할 수 있다. 고체 혼합물을 액체에 집어넣게 되면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액체 위에 뜨고 액체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액체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오른쪽 그림을 참고해 본다면 밀도가 다른 두 고체 물질 A와 B가 섞여 혼합물을 형성하고 있을 때 A와 B를 분리하기 위해 A와 B를 녹이지 않고 밀도가 A와 B의 중간인 액체 물질에 집어넣게 되면 액체보다 밀도가 작은 A는 위로 뜨게 되고 액체보다 밀도가 큰 B는 아래로 가라앉게 되어 둘을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A와 액체 B의 밀도를 부동으로 비교해 본다면 아래쪽에 있는 B의 밀도가 가장 크고 그리고 액체이며 A의 밀도가 가장 작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밀도차를 이용한 고체 혼합물 분리의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봄이 되면 농부들은 좋은 벽실을 고르기 위해 소금물에 벽실을 담그게 된다. 그러면 밀도가 작은 쭉정이는 위로 뜨게 되고 속이 꽉 차 밀도가 큰 좋은 벽실은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그래서 쭉정이를 걸러내고 좋은 벽실을 이용하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달걀을 소금물에 넣으면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작아 위에 뜨게 되고 신선한 달걀은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그리고 모래와 스타이로폼이 섞여 있을 때는 분리하기 위해 모래와 스타이로폼이 섞인 혼합물을 물에 집어넣게 되면 밀도가 큰 모래는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스타이로폼은 위로 뜨게 되어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 한 번 더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플라스틱 A, B, C가 섞여 있는 혼합물을 에탄올에 넣으면 A만 뜬다. 그리고 에탄올에 물을 넣으면 B가 뜬다. 이때 플라스틱의 밀도를 비교해 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른 A의 밀도가 가장 작고 그리고 B이며 C의 밀도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에탄올과 물의 밀도까지 비교를 해본다면 물을 넣기 전 에탄올에서 플라스틱 A만 떠올랐으므로 A의 밀도가 가장 작고 그 다음 에탄올이고 플라스틱 B와 C의 밀도는 에탄올보다 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물의 밀도는 플라스틱 A와 에탄올과 플라스틱 B보다는 물의 밀도가 크지만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플라스틱 C와 물의 밀도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추가 실험이 필요하고 플라스틱 C를 물에 넣어 C가 뜨면 물의 밀도가 크고 C가 가라앉으면 플라스틱 C의 밀도가 물보다 큼을 알 수 있게 된다. 밀도차를 이용한 고체 혼합물 분리의 예를 잘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밀도차를 이용한 액체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밀도차를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그림을 통해 설명을 해본다면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에 넣게 되면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아 청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A, B 두 물질의 밀도를 비교하게 되면 A보다 B의 밀도가 큼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두 개의 청으로 분리가 되면 마개를 먼저 열고 꼭지를 돌려 아래층의 밀도가 큰 물질을 먼저 분리를 하고 위층의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쪽 입구를 통해 분리하면 된다.
이렇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액체 혼합물의 A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이때 밀도가 작아 위로 가는 물질을 골라본다면 참기름과 간장 중에는 참기름이 위로 가게 되고 물과 수온 중에는 물이 위로 가게 되며 물과 휘발유 중에는 기름인 휘발유가 위로 가게 되고 물과 사이화탄소의 경우는 물이 위로 가게 된다.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 분리할 수 있는 대표 혼합물인 물과 식용유 분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분별 깔때기에 콕을 잠그고 마개를 열어 물과 식용유 혼합물을 넣은 다음 거치대에 고정하여 액체가 두 층으로 나누어지면 마개를 먼저 연 다음 콕을 돌려 아래층의 액체를 받아내자. 그런 다음 경계면의 액체는 따로 받아내고 남아있는 위층의 액체를 위의 입구를 통해 받아내면 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용액이 새지 않도록 분별 깔때기의 꼭지에 바세린을 발라주고 그리고 비크의 용액을 받을 때는 분별 깔때기의 끝이 비크의 벽면에 닿게 하여 액체 방울이 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림을 통해 한 번 더 설명을 해본다면 물과 식용유 혼합물을 분별 깔때기에 넣게 되면 밀도가 작은 식용유는 위에 자리를 잡게 되고 물은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아 두 개의 층으로 분리가 된다. 그러면 먼저 마개를 열고 밀도가 큰 물을 아래쪽으로 먼저 받아내고 남은 식용유는 위에 입구를 통해 받아내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어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의 예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오일 펜스를 설치한 후 흡착포를 이용하여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공국에서 물 위에 떠 있는 지방을 분리할 수 있으며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밀도 차에 의해 혈장은 위로, 혈구는 아래로 분리가 되며 사금을 채취할 때도 밀도차를 이용할 수 있다. 사금이 섞인 모래를 그릇에 담아 물속에서 흔들면 사금보다 밀도가 작은 모래는 물에 씻겨 나가게 되고 밀도가 큰 사금이 남게 된다.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고체 혼합물의 A와 액체 혼합물의 A를 잘 기억해주고 여기까지 해서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기로 하자.